안녕하세요. 솔라 온가족 학교 솔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 홈스쿨 장점의 하이라이트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게 함께 배우는 영어 공부란 이야기를 펼쳐보았는데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기에 엄마표 학교가 심지어 국제학교나 영미권 학교보다 더 최고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어요. 또한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어주며 부모님의 영어가 아주 많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름 힘주어 강조한 건데요. 아이들 책 읽어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홈스쿨의 장점 3부 마지막 시간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운 아이들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어 홈스쿨의 6가지 장점 중 앞에 3가지는 교육비 아끼고 영어책 해석하는 에너지 줄이고 아이들과 같이 영어 실력이 는다는 면에서 부모님께 이득이 되는 장점이었다면 뒤에 3가지는 이런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 아이들이 행복하게 얻는 이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거의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어 모국어처럼 습득한 언어로 깊은 독서를 이어갈 경우 어느 만큼의 영어 결과, 즉 시험 점수를 낼 수 있는지, 또 독서는 물론 다양한 영어 채널을 통해 아이들의 세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지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또한 유아기 때 책을 읽어주지 못하고 이미 커버린 아이들과 늦게라도 영어책 읽는 경우의 장점도 설명해볼까 해요. 그럼 이제 영어 홈스쿨 장점 3부로 언어라는 날개를 달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아이들, 영어 홈스쿨의 5번째와 6번째 장점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 언어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티켓. 티켓을 더하며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아이들. 아이들이 영어로 지경을 넓혀간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영어로 공부하는 것의 차이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 홈스쿨 2번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문법과 어휘의 늪에 빠지면 언어의 맛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 버전이었다면 오늘은 아이들 버전을 좀 펼쳐볼까 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냐와 영어로 공부하냐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 영어를 공부하느라 영어로 공부하는 맛이나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내용을 알고 싶어 살아있는 책을 읽기보다 해석을 연습하기 위해 혹은 시험 문제 푸는 연습으로 영어 지문을 읽는 경우 또 그 해석을 위해 문법을 공부하고 기계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경우 또한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쓰기 훈련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닌다면 제가 20년 전에 일했던 학원처럼 이런 영역들을 공부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어책 읽기만으로 이런 영역까지 저절로 다 공부가 되더라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으로 영어 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저희 영어 홈스쿨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영어 홈스쿨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저희 홈스쿨을 간략히 소개하며 말씀드렸던 대로 엄마표 영어를 졸업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독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정한 커리큘럼이 없었기에 다시 말해 시험도 숙제도 없었기에 아이들은 좋아하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었는데요. 즉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고 영어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영어 문법 공부나 쓰기 연습도 하지 않고 그저 책을 읽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대학 수준에 상당하는 객관식 문제보다 영어로 답을 써야 하는 주관식 문제의 비중이 더 큰 한 과목당 시험 보는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걸리는 꽤 어려운 AP 시험을 생물, 물리, 화학,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유럽사, 미국 역사, 미술사, 거시경제, 미시경제, 환경과학, 인문지리학 등 기본 과목들을 영어로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요. 영어 시험이라 할 수 있는 SAT 리딩과 라이팅, 그리고 AP English Language와 AP Literature, 즉 영어 논설문과 영문학 에세이 시험까지 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그 자체로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도구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도구는 직접 사용해야 사용법을 더 잘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론으로 공부하기만 하고 실제 써보지 않으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기술을 제대로 익히거나 배울 수 없을 뿐더러 그 도구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 얻겠지요. 그 도구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무한한데도 말입니다. 큰아이의 SAT 시험을 도와줄 때였는데요. 저는 큰아이만큼 영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더 잘 해석하도록 제가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글이 쓰여지는 원리와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설명하는 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즉 글의 구성이나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원리 같은 건 제 국어 실력, 즉 저의 글 이해하는 실력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건 아이의 영어 지문 이해력 내지 어휘력이 따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독서를 통해 충분히 갖춰졌다는 사실이었고요. 영어냐 한국어냐 도구가 다를 뿐 글을 읽고 해석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어로 이해하느냐 한글로 이해하느냐 도구적 차이가 있을 뿐 글이 어떻게 쓰이는지 글의 구성이나 원리는 같다는 말이겠죠. 즉 영어가 되었든 한국어가 되었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접한, 즉 책을 읽은 아이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 문법 문제를 할 수 있는 SAT 라이팅은 어떨까요? 저는 첫째와 둘째가 영어책을 마음껏 읽을 즈음 영어 문장 쓰기의 기초를 좀 깔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법책을 공부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주어, 목적어, 보어, 관계대명사 이런 문법 용어를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법 공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첫째의 경우 문법 문제를 할 수 있는 SAT 라이팅을 리딩보다 더 쉬워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문장 이상하면 문법을 적용해서 풀지 않고 그냥 감으로 이상하다 아는 거랑 비슷하게 풀더라고요. 물론 SAT 시험을 준비하며 라이팅 교재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하는 그런 문법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기는 어떨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훈련의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아니 참 대책 없게도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로 어떤 쓰기 훈련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의 기본이 깔리고 쓸거리도 생길 거라는 나름의 신념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가 영어로 쓴 글을 봐줄 정도의 실력이 못 되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영어 글쓰기가 저보다 더 나았으니까요. 첫째는 그런 상황을 알고 그래말리라는 문장 수정해주는 웹사이트의 도움을 의지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문법 오류를 잡아주는 그런 웹 서비스였습니다. 그 외 글쓰기 연습이라고는 중학교 때부터 글쓰기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여행기나 일기 등을 간헐적으로 쓴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작년 AB Language, Literature, European History 등 에세이 비중이 큰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SAT 리딩과 마찬가지로 저는 글 쓰는 실력 자체는 끌어올려 줄 수 없었지만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SAT 리딩에서 아이의 영어 이해력과 어휘력이 깊고 넓은 독서를 통해 탄탄하게 갖춰진 것을 목격했다면 AP 글쓰기를 통해서는 아이의 영어 글쓰기 기본이 마찬가지로 독서를 통해 탄탄하게 갖춰졌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글쓰기 기본이 깔렸기 때문일까요? 보통 12년간의 커리큘럼에서 다뤘을 글쓰기를 단 2달 만에 준비해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역시 문법 공부를 조금 하다 말았고 쓰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둘째의 경우 쓰기에 대해 첫째보다는 다소 마음을 놓는 이유가 둘째는 영어로 시를 쓰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제법 긴 소설을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8챕터까지 썼다고 하는데 완성하면 책으로 꼭 출간해 줄 생각입니다. 단어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서 따로 다음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정도면 영어를 공부하지 않고 영어로 공부한 저희 아이들이, 즉 영어책을 깊이 읽은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한 아이들 못지않게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책을 깊이 그리고 넓게 읽은 것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게 놀랍지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영어책만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영어책 읽기만으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영어책을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나 숙제를 하기 위해 억지로 읽은 책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간 각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12년의 커리큘럼 중 11년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단 1년 시험 준비한 거라 치면 행복한 공부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과 성적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얻은 셈이고요. 영어책 세계를 마음껏 행복하게 누비는 저희 아이들은 책뿐 아니라 영어로 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영화, 유튜브, 사람들과의 관계 등 영어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마음껏 누빕니다. 영어가 공부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영어권 세상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 같은 티켓이 된 셈이지요. 상상을 초월하게 단조로운 사우디 사막에서 아이들은 영어로 어마어마하게 넓고 다양한 인터넷 세상을 누비는데요. edX 대학 강의, 유데미 강의는 물론 구글과 유튜브에 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조명부터 촬영, 편집, 음향 효과까지 다 해준 셋째는 코딩 학원은커녕 학원이 아예 전무한 이곳에서 영어 유튜브 및 유데미 코스로 컴퓨터를 배워 컴퓨터 학원을 차려도 될 정도의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유데미 코스 강사가 미국, 영국, 인도, 이란 사람들 막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모국어처럼 익힌 영어를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마음껏 누비는 티켓이자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경 넓혀가는 맛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는 언어로 세계 지도를 채워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섭렵할 수 있는 지경의 범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만으로도 세계 지도가 거의 다 채워지더라고요. 라틴어, 프랑스어를 하니 서구 역사와 지성세계를 섭렵한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여력이 되면 독일어와 일본어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볼 생각인데요. 첫째는 라틴어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로 땅 따먹기, 즉 티켓 모으는 재미를 맛본 것이죠. 복잡한 문법과 모르는 어휘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언어라는 배를 타고 더 멀고 낯선 나라를 항해하는 맛을 톡톡히 본 것입니다. 이미 영어 홈스쿨 두 번째 장점에서 책으로 하는 언어 공부는 문법과 어휘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언어의 맛을 금방 맛보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렇기에 영어 외에 언어를 5개나 읽을 수 있기도 했지만요. 그것 말고 생소한 언어, 즉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책을 읽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려운 언어로 책을 읽으면 그만큼 깊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홈스쿨의 6번째 장점인데요. 제가 영어 외에 외국어를 큰아이들과 읽으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영어가 서툰 중고등 자녀들과 혹은 더 어릴 수도 있고요. 해석이 쉽지 않은 영어로 부모님이 책을 같이 읽으면 자녀와 많은 것을 공감하고 대화하며 책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6째 장점, 어렵거나 생소한 언어로 책을 읽으면 그만큼 깊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의 영어책 읽기가 깊어지는 시기, 즉 중고등학교 때쯤부터 새로운 외국어를 하나씩 시작했는데요. 어렸을 때 영어를 읽어주지 못한 채 아이가 커버린 경우가 제가 저희 큰아이들과 함께 외국어 책을 읽은 경우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아이들과는 어떻게 영어를 포함해 새로운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나? 그 방법론적인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장점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어가 되었든 다른 언어가 되었든 해석이 어려워 천천히 읽어야 하는 언어로 책을 읽는 유익은 천천히 느리게 읽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며 책을 아주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한다고 내용이 쉬운 책을 선택하기보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어 할 만한 읽고 싶은 책을 더 우선해서 선정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익숙한 언어가 아니기에 문장은 쉬우면서 아이들 수준에 잘 맞는 책이 당연히 최고이고요. 아이들이 읽고 싶다고 너무 어려운 책을 골라도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공들여 해석하며 천천히 읽어도 좋을 가치 있고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읽는 걸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토리에 힘이 있는 책,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로 읽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못 견딜 만큼 재미있는 책이나
아주 조금 읽어도 남는 게 그득한 깊이 있는 책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읽은 외국어 책을 잠깐 소개해 보면요. 한글로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번역되었지요. 라 레시온 데 아우구스트라는 책이었는데 한 번에 한두 페이지씩 읽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좀 붙었는데도 400페이지 정도 하는 책을 다 읽는데 한 3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홈스쿨을 한다는 면에서 학교나 다른 아이들이 낯선 저희 아이들이 얼굴이 남들과 다른 어거스트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 공감하며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며 천천히 읽으니 더 깊이 몰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 맨 처음 읽은 책은 어린 왕자 르 뿌티펑스였는데요. 문장은 쉽지만 내용은 깊어서 첫 책으로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읽으니까 어린 왕자의 감수성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제가 몇 번을 울었나 모릅니다. 한글이나 심지어 영어로 읽었어도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었을까 싶어요. 어린 왕자 다음으로 르 꽁트 드 몽트크리스토를 읽고 있습니다. 몽트크리스토는 어린 왕자보다 훨씬 어려운 책이라 처음에 한두 페이지밖에 못 읽으며 그야말로 모르는 어휘의 파도에 휩싸였는데요. 3, 4개월쯤 지나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 30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3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작품인데 이야기 진행과 구성이 너무 흥미진진해 벌써 1000페이지 가까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 덕에 프랑스 역사에 대한 관심을 아이들뿐 아니라 저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로는 루신의 아큐 정전을 읽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이라 이제 2챕터만 다 읽으면 완독인데요.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한 페이지씩 읽다가 지금은 한 번에 10페이지 이상씩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아빠도 같이 읽기에 아이들과 중국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며 읽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미 말씀드렸지요. 첫째와 같이 갈리아 원정기 아에네아스 책을 읽으며 저는 카이사르와 로마의 팬이 되었답니다. 그 어려운 라틴어를 한 단어 분석하며 얼마나 깊이 몰입하며 읽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랍어로 읽고 있는 카야라는 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번에 딱 한 문단씩만 읽고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분들도 제가 외국어를 큰아이들과 읽듯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면 이런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절대 문법 설명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학습이나 공부가 아닌 책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한글 해석을 참조하시더라도 내용 이해와 몰입에 중점을 두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풀기용 영어 지문 해석하듯 읽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무슨 언어로 이야기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만큼 내용에 중점을 두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언어가 의미에 부여하는 독특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그 자체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언어로 천천히 책을 읽는 진짜 이유는 다 큰 아이들과 마음의 스킨십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책의 내용을 매개로 나름의 생각이 자리 잡은 큰 아이들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고 공감하며 공유하는 게 많아져요. 역시나 행복이 덤으로 주어집니다. 언어 공부를 통해 행복을 누린다 혹은 행복하게 언어를 배운다.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엄마표 영어 홈스쿨의 장점을 6가지로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교육비도 아끼고 에너지와 시간도 아끼고 엄마랑 아이들이 행복하게 같이 영어를 배우고 아이들이 행복하며 지경이 넓어지는 공부, 영어에 갇히지 않고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가족 간에 공감하고 공유하고 대화의 여지가 많아지는 공부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부자 되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보니 제가 아이들마다 5, 6년씩 영어책을 읽어주고 그보다 훨씬 많이 한글책을 읽어주고 다른 언어로 된 책까지 읽어준 수고로 저희 집이 많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닌가 뿌듯함을 느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께 나누니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 홈스쿨 장점을 듣고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고픈 의욕이 좀 생기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되나요? 막 질문이 들리는 듯 한데요. 저도 이 부분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이 많은데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어책 읽어주기 실전편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책 읽어주기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저작권 없는 비아트릭스 파터의 피터 레빗 시리즈 중 짧고 쉬운 책인 The Story of a Fierce Bad Rabbit 이란 이야기를 읽어서 올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책을 읽어주나 영상을 보고 참조하시거나 아직 읽어주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에게 직접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마찬가지로 쉽고 짧은 책인 The Story of Miss Muffet을 읽어서 영상을 올릴까 하니 미리 봐두시면 제가 한글에서 곁들여서 영어책 읽는 원칙 설명할 때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홈스쿨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